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손에 물컵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물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다양한 대답을 들은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컵의 무게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죠. 고민의 무게는 다 비슷합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물컵 들고 계세요? 내일까지 내야 할 과제 걱정? 이번 주에 나온다는 업무 성과? 아님 내일은 또 뭐하지? 하는 걱정? 이런 다양한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 자고 라디오나 들어볼까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컵 내려놓기 운동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평소엔 불면증 청취자를 더 환영하지만 걱정 내려놓고 숙면 취할 수 있게 오늘은 BGM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4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omething to say. Alright. Can you feel me? Come on. Feel me in. Feel me in. Let's talk about it. I was checking this girl next door when her parents went out. She phone say, hey boy, come on right around. So I knock at the door, you were standing with a bottle of red wine, ready to pour, dressed in long black satin, lace to the floor. So I went in and we sat down, started kissing, caressing. 4월 13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크랙 데이빗의 Feel Me In입니다. 참 이 가수 정말 빠르죠? 그 랩처럼 멜로디를 쫙 속삭포로 이렇게 내뱉는 매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그 인썸니아라는 곡이 한국에서 상당히 히트를 쳤죠. 한국 버전은 휘성씨가 불렀었는데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2주 연속 사랑 얘기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기자님도 많이 힘드셨고요.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랑 얘기예요 막 이러면서 같이 쿵짝이 잘 맞았었는데 오늘도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십니다. 기다려주시고요. 3부에서 90s but goodies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까요? 종현입니다. 주연 배우는 누구고 어떤 감독의 작품인지 또 평점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고 봤던 영화가 큰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시간 맞고 자리 남아서 봤던 영화가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줄 때도 있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영화 얘기 미드나잇 스포일러에서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밤에서 가장 지적이고 최고로 시크한 남자죠.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크한 기자님. 여기서 가장 지적이고 최고로 시크하고 여기서 최고하고 가장을 빼야 되겠는데요. 종현 씨를 빼야지 빼고 얘기하면 저는 지적이지 모를까. 못합니다. 에이, 전 시크하지 않아요. 다정한 편입니다. 결국 자화자찬으로 끝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은 본인이 네, 시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명백한 건 다정다감하지 못하죠.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아, 그러게요. 저희 뭐 여행도 갔다 오고요. 아, 정말요? 그 통영에 갔다 왔어요. 아, 네, 진짜요? 갔다 왔더니 아주 짐만 빠지고 피곤하네요. 아, 뭐 이렇게 멀어요. 역시 시크해요. 네. 뭐 하셨어요? 통영 가셔서. 그래서 뭐 이 꽃 구경, 바다 구경, 약간 음. 취재 비슷하게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통영도 재밌는 도시거든요. 아, 네. 그래요? 통영. 근데 또 여행을 가시는 건 상상이 안 가서. 사실 제가 다니는 여행의 대부분은 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같이 동행하는 친구들은 저하고 이 연애 관계는 전혀 아니고 일로 엮인 사람들 투성이죠. 뭐 어디 대학 교수님들, 네네네. 무슨 아니 무슨 뭐 일하는 사업가들, 사장들. 네네네. 재미없어요. 네. 통영에 또 다녀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리드에서 살짝 말했던 것처럼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이 큰 영화들 있잖아요. 기자님은 그런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기대하고 보는 영화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도 기대 안 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시겠네요. 사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이제 기대만 못했던 건요. 네. 그 노아란 영화였어요. 네,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데런 에러노브스키라고 레슬러하고 블랙스완을 만든 유명한 감독인데. 네네. 이런 감독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정말 실망. 바다에 빠졌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렇죠. 홍수 얘기가.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볼 때 네. 그냥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좀 공부를 하고 가서 보는 편이에요. 차라리. 사전에 정보를 많이 갖고. 네. 네. 스포일러도 저는 사실 듣고 가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괜찮은 편이에요. 들어도. 그래서 저는 무슨 영화를 봐도 대부분 괜찮네, 재밌네 이렇게 하고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면 또 재밌게 본다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게 영화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 같기도 해요. 이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던데요. 그 요즘 그 영화라는 게 너무 이렇게 소비재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영화 보고 나서 영화가 재미없거나 예를 들면 기대만 못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전개가 안 되면 네.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동의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 지불한 만큼 그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하면 혼이 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영화라는 게 상품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종현 씨처럼 기대 안 하고 아무런 그 마음을 비우고 가서 뜻밖의 우연한 행운의 영화를 만나기도 하는데 너무 예측 가능한 영화들만 기대하다 보면 오히려 영화가 재미없어져요. 그런 관객들만 상대하다 보면 영화가 점점 뻔해지거든요. 뻔해지니까요. 관객이 원하는 걸 맞춰주다 보면 재미없는 전개와 이 결말에 이르게 되니까 영화를 보시고 나서 시간이 아깝다, 돈 아깝다 보다 그냥 내 취향 아니었다. 내 취향 아니었다. 네, 뭐라던가 뭐 옆자리에 앉은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뭐 이렇게 넘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매주 키워드 정해서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키워드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인데 제가 영화를 정리하고 봤더니 네. 로마 얘기는 없어요. 다 그리스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스 이야기들. 네. 그리스 얘기 또 해볼 텐데요. 다양한 작품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좋은 뭐 모티브가 되기 수천 년 때문에. 동안 이어졌던 모티브이기도 하고 네. 영화도 예외 없이 이 시대를 끊임없이 영화화하고 있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참 멋있죠. 러셀 크로우의 그 대사 흉내도 못 내겠네요. 무슨 대사죠? 내가 바로 로마의 장군 막시무스다. 그 얘기. 그 황제 앞에서 맞아요. 손잡고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다는 생각. 맞아요. 상당히 그때가 또 등을 돌리지 말아라 막 이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싹 돌아와서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황제 앞에다가 맞아요. 얘기하는. 많은 그 시민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멋있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자, 그리스 이야기 할 건데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요즘 극장가의 화제작이었죠. 네. 300 또는 300제국의 부활이라고 1, 2편인데 네네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3편도 나올 겁니다. 다행히 300편은 안 나오고요. 3편만 나옵니다. 3편 정도 나오는군요. 네. 이
뭐 이 영화 너무 유명하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에 300명쯤 되는 거죠? 안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네. 사실 케이블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되기도 하고요. 네. 여성분들은 사실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아니 몰래 혹시 그 근육질의 남자를 훔쳐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하지만 안 보신 척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작가님들은 안 보셨대요. 아하, 척 네. 하시는군요. 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300과.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300은요, 300명을 뜻하는데요. 그 제라드 버틀러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영화는요, 그리스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테르모필레 전투가 소재예요. 네.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건 우리가 그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도시 국가가 있었죠. 네. 폴리스라고. 가장 유명한 국가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였는데, 네. 스파르타는 아주 용맹했다고 하고, 또 정말 규율이 엄격했던 나라로 유명해서 요즘도 스파르타식 학원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예. 거기 계시는 분들 씁쓸하시겠네요. 고생하십니다, 예, 여러분. 스파르타식 학원이 있을 정도로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도시죠. 그렇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인물이 고작 300명의 병사를 갖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중동의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맞서서, 근데 페르시아의 군대 숫자는 100만 명입니다. 아이고야. 100만 명 대 300명이 싸워서 결국은 물론 페르시아가 이기지만 그러나 위대한 전투를 벌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게 그 전쟁 역사상으로는 정말 길이 남는 역사적 전투이기도 해요. 이게 용기를 상징하는 전투이기도 네네네. 해서 여러 번 영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300이라는 영화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래픽 노블적이죠. 그러니까 비주얼과 이런 것들이 설명적이지 않고요. 그 만화를 보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비주얼을 보여줘서 비주얼적으로도 스토리적으로도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영화입니다. 이 감독이 이런 뭐랄까요? 이런 색채? 이 색감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잭 스나이더 감독이 요즘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쓰는 그 액션 영화 전문 그 연출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게 제작비가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이런 식의 규모의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력을 가진 감독이 소수밖에 안 되고요. 잭 스나이더는 그런 감독 중에서 아주 지금 막 뜨고 있는 감독이죠. 최근작으로 맨 오브 스틸을 연출했었죠. 슈퍼맨. 예. 네. 그 영화도 연출했었고 또 이 다음 영화들도 연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00 제구의 부활이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제작자로 나섰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 300 한번 만들고 맨 오브 스틸 한번 만들었더니 이제 현장에 나올 필요까지 못 느끼는. 제작자가 되어 참 버렸군요. 콧대가 높아졌군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어때요? 300. 저는 300은 봤는데요. 네. 제국의 부활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에바그린 때문에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멤버들도 에바그린 때문에 봤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정말 훌륭하죠. 일단 그 300 제국의 부활은요. 네. 첫 번째에선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네. 육상 전투에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리스가 이제 해전으로 배경을 옮겨요. 네.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곳에 살라미스 협곡에 가서 네. 해전을 벌여서 페르시아 해군과 그리스 해군이 정면으로 승부를 벌이고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페르시아가 지고 그리스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역사적인 전투인데 네. 이 전투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살라미스 그 에바그린이 이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를 대군을 이끄는 여장군으로 등장하죠. 그렇군요. 사실 에바그린은 상당히 퇴폐미를 가진 그런 매력적인 여배우인데 사실 저는 에바그린을 이 영화로 알게 됐어요. 어떤 영화요? 이 300. 아, 정말로요? 이전에도 그냥 얼굴만 알고 있었고 세상에. 작품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세상을 이제 배우십니다. 에바그린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나누지 아, 그래요? 어떤데요? 에바그린은 이전에 어떤 작품으로 또 에바그린이요.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인데요. 일단 네. 아버지가 스위스계 의사예요. 그리고 엄마가 프랑스 여배우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여배우가 그 치과의사 한번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하지만 엄마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서 타고난 미모. 그렇구나.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을 가졌습니다. 정말 미모는 눈이 돌아갈 정도죠. 그래서 일단 베르나르도 베르토루치라는 위대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네. 이 감독의 영화, 이 몽상가들도 데뷔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노출 연기와 그 감정 연기를 보여줘요. 굉장한 연기파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리들리 스콧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 있죠. 네. 이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주연을 하고 그리고 카지노 로얄 007에 네. 제임스 본드의 연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제임스 본드보다 더 강해요. 왜냐하면 제임스 본드를 뒤통수로 치거든요. 제임스 본드가 영원히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여자. 베스퍼라는 역할로 나오면서 네네.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 이제 300제국의 부활에서는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퇴폐적인 팜파탈 연기를 하죠. 역시 뭐 에바그린이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겠죠. 저는 팜파탈 연기에서 에바글린을 쫓아가는 배우가 없는 것 같은데 신시티라는 영화 있죠. 예. 신시티 속편 2편에서도 역시 악녀로 등장합니다. 나쁜 여자 매력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영화 얘기 더 나눠볼까요? 몽상가들 OST 프랑스와즈 하디의 뚜레 객송 에레 필레 듣고 오겠습니다. Tous les garçons et les filles de mon âge se promènent dans la rue de par deux. Tous les garçons et les filles de mon âge savent bien ce que c'est qu'être heureux. Et les yeux dans les yeux, et la main dans la main, ils s'en vont amoureux, sans peur du lendemain. Oui, mais moi, je vais seul par les rues, l'âme en peine. Oui, mais moi, je vais seul, car personne ne m'aime. Mes jours comme mes nuits.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신기주 기자님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 있죠. 300 그리고 뭐 300 제국의 부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영화들의 뭐랄까요 모티브가 되는 전투들이 있고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알고 보면 더 재밌기도 하고 이 영화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도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영화니까. 네, 영화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걸 보면서도 또 재밌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네네. 또 손금에서 보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재미이기도 하죠.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투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요즘 뭐 중동과 미국 또는 중동과 유럽 지역의 이 긴장, 군사적 갈등 이런 거 유명하죠. 그렇죠. 9.11 테러 사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동유럽과 또는 중동 사이의 격돌이 처음으로 있었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두 문화권이 충돌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페르시아가 지금으로는 지역이 터키하고요. 네. 이란, 이집트, 뭐 지금 요즘 크게 외신에 나오죠. 우크라이나. 네네. 요 지역까지가 다 페르시아였어요. 네. 참 크죠. 반면에 그리스의 경우에는 그 조그만 그리스 반도 안에 있었는데 나라들이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다 분열되어 있는 도시 국가들이었고 네. 페르시아는 전 지역을 장악하는 중앙 집권적인 패권 국가였고 네. 두 나라가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지중해 패권을 두고 중간에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전투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 다 들어보신 전투일 거예요. 처음으로 싸운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라톤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겼다는 얘기 한번 해주려고 42.1km 달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이겼으면 경기도 좋았으면. 생기고요. 네. 사실 이기기가 어려운 전투였거든요. 그리스가. 네네, 근데 네. 그걸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가 이때 처음 패전합니다. 마라톤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 전투가 우리가 아까 300에서 얘기했던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결국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100만 명을 상대했던 네.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도 치면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해전쯤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3척 갖고 300척. 이야, 이것도 300척이네요. 네. 다 잡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00제국의 부활의 배경이 되는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인데 네. 거기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는 거죠. 해전에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3편쯤 되면 이 전투가 나올 것 같은데 플라타이아 전투라는 또 전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완벽하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밀어내고 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유럽 지역의 유럽 문명이 중동이나 또는 다른 문명에 비해서
이제 좀 앞서간다. 그러니까 네. 그 초창기에 꽃을 피우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그리스는 또 서로 이제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붕괴하게 되지만 네네. 한동안은 그리스 문명이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보상이 있었던 거죠. 네, 역사적인 뭐 배경을 알고 보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은 영화 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301편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그렇죠. 싶어요. 네. 제라드 버틀러. 참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네, 레오니다스 왕으로 나오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당시 스파르타 왕은요 세습이 아니었고요. 네. 5년에 한 번씩 뽑는 거였대요. 선거였어요? 5년에 한 번씩?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그 비슷하네요. 네, 선출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의 군대 일부에는 네. 스파르타 출신도 있었고요. 스파르타의 전임 왕도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되긴 했으나 깔끔하진 않아서 전임 왕이 도망가서 네. 페르시아 편을 들었던 거죠. 이런.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어쨌든 제라드 바틀러라는 배우는 레오니다스,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군사 역사상으로도 가장 용감한 인물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을 연기하지요. 정말 몸 만드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엄청난 근육진 몸매를 자랑하고요. 네. 그리고 300을 통해서 정말 이제 세계적 배우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몇 편의 영화에 나오기도 했어요. 뭐 오페라 유령에 나오기도 했었고, 네. 뭐 미세스 브라운 같은 영화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다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300을 통해서 액션 스타로 발돋움을 하는 거죠. 이 영화 찍고 상당히 많은 작품을 또 찍고 화이트하우스 다운인가요? 네, 그 맞아요. 영화에서도 또 멋진 네. 첩보 액션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300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너무 액션 스타 또는 몸 쓰는 액션 또는 마초적인 인물 이런 자비 없는 걸로만 느낌. 풀려요. 그러니까 모범 시민, 뭐 머신건 프리처, 말씀하신 백악관 최후의 날 이런 거에 나오는데 네. 이 내면 연기보다 근육 연기가 더 눈에 더 띕니다. 사실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몸이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300명 모두가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시고 운동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좌절하시거나요. 300일은 하셨을까? 300시간도 하셨을까 싶은데. 3일 정도 하셨을 거예요. 원래. 사실 이 배우들은 정말 이 촬영 현장이 피트니스 센터를 방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화에 나온 배우 중에 유명한 배우가 그 마이클 파스빈더라고. 네. 그 엑스맨에서 마그니토 연기를 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죠. 마이클 파스빈더도 그 레오니다스의 왕의 충복으로 나오는데 네. 역시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해요. 크로스핏이라고 우리 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정말 집중적으로 몸을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300 트레이닝 팀이 워낙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배우들의 몸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닝 팀이 유명해져서 이 팀이 이런저런 영화에 배우들 몸을 만드는 팀으로 합류하면서 어떤 영화는 감독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이 영화 300 트레이닝 팀이 스텝으로 참여했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닌자 어쌔신도 맞아요. 맞습니다. 비가 촬영한 닌자 어쌔신도 이 팀이 같이 운동을 했다라고 많이 어찌나 정말 홍보가 됐었죠. 몸을 잘 만들었으면. 근데 스파르타의 그 육체적인 단련은 네. 300의 트레이닝 팀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기도 해요. 정말 예전에 몸이 아프거나 또는 뭐 어딘가 건강하지 못하면 네. 아이를 살려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릴 만큼 완벽한 군사 국가였고요. 스파르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남자는 모두가 다 군인이었던 거죠. 네. 그만큼 군사력이 강했고 육체적으로 단련이 돼 있었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화에서 스파르타 군인들이 신발을 신고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역사적 고증이 틀렸답니다. 그래요? 300 그 스파르타 군인은 용맹함을 증명하려면 맨발로 다녀야 됐대요. 그 돌부리들을 다 네. 밟으면서 이 신발을 신는다는 건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도 그렇죠. 신발 장사들 거기 갔으면 힘들었겠어요. 발톱 다 뽑혔겠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렇게 정말 티를 내고 다녔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도 봐도 되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군인이고 그렇죠. 그 왕도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칼싸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국가의 뭔가 분위기를 영화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네. 결국은 그리스가 이기죠. 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리스가 지중해를 장악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을 꽃피웁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 네 분이 일어나요. 아,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델로스 동맹 네. 또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펠로폰네소스는 스파르타의 동맹이었고요. 네. 델로스는 아테네 동맹이었는데 두 네. 동맹이 싸워서 그 스파르타가 이겨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명이 아테네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 시스템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퇴퇴하고 결국 그리스가 이제 우리의 기억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흥미로운 건 지금 300에서 보면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는 서로 원수 같은 하늘을 이고 다닐 수 없는 맞아요. 원수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제일 마지막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울 때 스파르타를 지원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아, 그래요? 역사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역시. 없는 거죠. 그렇군요. 페르시아가 도와줘서 스파르타가 이기는 거예요. 한 4편으로 그거 나왔으면 재밌겠네요. 네. 페르시아 그 관대한 왕이 나와가지고 네. 관대해서 널 도와주겠다고.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볼까요? 노래는요,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n a Place on Us 듣겠습니다. Ooh, baby, do you know that that's what? Ooh, heaven is a place on earth. They say in heaven, love comes first. We'll make heaven a place on earth. Ooh, heaven is a place on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00 그리고 300 제국의 부활 이야기 나누고 있죠. 이 영화 유명한 대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때 신드롬이 일면서요. 꼭 해주세요.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일단 사실 노래 나가기 전에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상당히 그 캐릭터 때문에 네. 재밌는 유행어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대사가요. 네. 특이한 건요. 그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그 유머 프로그램들처럼 네. 사실 대사 하나하나를 계속 반복하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관대하다라거나 이것이 스파르타다. This is Sparta. 맞아요. 네. 우리가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영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 유념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네, 스파르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남자들이 특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좋아했는데 여자들은 몰래 좋아했을 거예요. 네. 왜 이 영화에 이렇게 남자들이 열광을 했을까요? 순수한 육체미가 등장하기 때문이겠죠. 요즘 영화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육체와 용기 이런 것들이 남자들한테 본능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거를 프로하고 경기장이나 프로 레슬링 구경할 때나 네. 그럴 때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종격투기 같은 거 볼 때. 네네. 그럴 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영화를 통해서도 이건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요즘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협상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현명한 남자죠. 그렇죠. 정면으로 부딪히자라고 레오니다스처럼 얘기하면 승산이 없는데 300명 대 100만 명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남자가 오히려 사실 비겁하다고 얘기되거나 생각이 없다고 얘기되는데 사실 남자들 본능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영화가 인기를 얻는 이유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 안에서 좀 잔인하고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런 장면도 영화에 나오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자극적인 장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글래디에이터들의 네네. 경기를 보면 로마인들이 열광했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면 열광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로마 신화는 지금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장면을 보면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쾌감을 느끼는 게 저예요. 네, 저입니다. 그게 사람이다. 이런 네.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해주셨습니다. 자, 300과 또 300 제국의 부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300 얘기해봤고 뭐 영화 한 편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가장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뭐라고 하셨죠? 트로이요. 그렇죠. 트로이입니다. 사실 그리스 역사 중에서도 지금 아까 300과 300 제국의 부활의 배경이 된 그 전투 이외에 네,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뽑으라면 트로이를 뽑을 수 있는데 트로이 전투요. 네, 근데 트로이 전투는 300보다도 훨씬 약 한 1000년까지는 아니고 한 기원전 12, 13세기 정도. 네, 근데 네. 정확한 연도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12, 13세기라고 보는데 한 1000년 전이겠죠. 네, 아직 이제 그리스가 그러니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로 나눠져 있긴 했는데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때 트로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누가 제일 센지 결렀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또 아킬레스 역을 맡았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상당히 재밌게 봤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신들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트로이 전투가 신들도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고 막 그랬었던 전투라고 신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신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아킬레우스도 네. 신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안 갈 가는 정도로 신이 아닌데 왜 군대 입대했겠어요? 갑옷을 왜 입었겠어요? 맞아요. 그냥 하면 되지. 맞아요. 그 신화에서는 아킬레스는 아킬레스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킬레스건만 공격을 안 받으면 절대 죽지 않는 상처를 입힐 수 없는 사람이라고 또 묘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요.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전 시대죠. 네. 그 시대에는 인간도 위대해지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요.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위대한 인간 또는 영웅이 결국 신격화되는 시대였던 거죠. 네.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놓고 보는 시대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이 전쟁에서 어떤 신은 트로이 편, 어떤 신은 뭐 그리스 편 뭐 이렇게 들었다고 네. 이게 이제 재해석이 되는 거죠. 아. 인간이 신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전투의 원인이 됐던 그 이제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이 여인. 있지요. 예, 네. 정말 모든 건 다 여자가 사실 그렇죠. 이거 정말 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올랜드 블룸 뭐 하는 거야? 나라를 망치려고 올랜드 블룸. 게다가 사실 모두가 다 공감했겠지만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영화 안에서 보면. 아니 뭐랄까요? 그냥 매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캐스팅이 살짝 미스가 아닌가. 좀 더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왔어야 됐는데. 정말 다이안 크루거가 들으면 너무 슬퍼하겠지만 사실입니다. 거기서 올랜도 블룸이 맡았던 파리스라는 인물과 네. 이어지는 이 사건조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장난이지요. 그렇죠. 누가 가장 예쁜지를 놓고 신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때 헤라가 있었고 아테나가 있었고 아프로디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있었는데 네. 누가 제일 예쁜지를 하필이면 왜 괜히 올랜도 블룸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요. 뭐로 물어봐도 몰라요. 그냥 왜 페리스한테 물어봤을까요? 그거. 근데 파리스가 이제 여기서 누구한테 누가 주는 선물이 제일 좋으냐였는데 얘가 또 제일 예쁜 여자 주겠다는 아프로디테한테 넘어가서 결국은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적진이 아니죠. 평화협정을 하러 가서 그 평화협정을 하러 간 상대방 왕의 그렇죠.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정당성은 있어요.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다. 신은 나한테 그걸 주겠다고 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크게 발발하게 벌어지는 되는데 거죠. 네. 이 영화 안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두 남자가 나오죠. 바로 아킬레스와 헥토르인데요. 그러게요. 브래드 피트, 에릭 바나.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 특히 여자 관객분들이 헥토르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이고. 에릭 바나를. 그쵸? 맞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이미 결혼했다 이거죠. 이미 범접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안젤리나 졸리한테 갔는데 무서워서 졸리 누나한테 갔는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에릭 바나한테 가신 게 아닌가. 근데 헥토르라는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그 일리아드에서도 헥토르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전투에서 질 줄 알아요.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못난 동생인 파리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데려온 여자가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이 부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 전투에 용감하게 나갔다라는 게 대단한 점이고요. 반면에 아킬레스는 어찌 보면 우리 시선에서 보면 너무 완벽한 인물이죠. 네.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킬레스건 이외에는 약점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생기고, 브래드 피트고. 참나. 브래드 피트면 끝. 거기서 끝. 네, 거기서 뭐 더 이상 얘기 뭐 하도록 하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볼까요? 리즈 이더스푼이 피처링한 마이클 부블레의 Something Stupid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규님 신청곡이에요. I know I stand in line til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사제 역할로 나왔던 그 여인이 너무 예뻤어요. 브리세이스. 저하고 여자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랬을 거예요. 네, 로즈 번이라는 여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로즈 네. 번이라는 배우는 사실 화려한 연기 경력은 아니에요. 지금도. 네. 그런데 매력적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어디 패션쇼에서 그 마이클 코스라고 하는 패션 네. 디자이너의 쇼에 나온 사진들이 찍히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서는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긴 하고 또 매력적인 미모를 갖고 있는 배우이기도 하죠. 이 영화 내에서 그 인물 간의 관계가 상당히 묘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엮여 있고 이 로즈 번이라는 사제 여사제도 왕과 상당히 왕의 딸이었나요? 사촌이었나요? 그렇게 좀 피가 섞인 그런 관계였거든요. 모든 게 다 시정 관계와 혈연 관계로 엮여 있는 게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점이네요.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맞아요. 사랑의 짝대기가 이 전투를 일으켰다는 걸. 이 교통 정리를 이 사고를 가장 크게 일으키고 또 주인공을 죽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바로 올랜도 블룸이 연기한 인물인데 네. 파리스를 역할을 했었죠. 네, 그렇죠. 사실은 아시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올랜도 블룸의 팬분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지의 제왕에서 네. 레골라스 역할로 활 쏘고 정말 멋있었죠. 멋있었죠. 다들 난쟁이였는데 네네. 올랜도 블룸만 멋진 요정으로 나와서 활 쐈으니 맞아요. 당연히 튀었죠. 그리고 캐리비안의 패적에서도 잘생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사고 뭉치로 나온 거예요. 완전 어린 그렇죠. 사고 집에서 사고 맨날 치는 부잣집 도련님 아들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 에릭 반하고 브래드 피트 완전히 밀렸죠. 사실 올랜도 블룸이요. 이 영화 이후에도 계속 사실 그다지 그 주목받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또는 반지의 제왕 캐리비안의 해적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역시 보면요. 파리스 캐스팅에 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그 미란다 커 만난 다음에 기사 이상해진 것 같아요. 파리스 이후에 미란다 커로 만났나요? 그렇죠. 이게 올랜도 블룸이 보면요. 이렇게 예쁜 여자 너무 좋아해요. 모든 남자는 그래요. 미란다 커가 결국은 모든 남자가요. 네. 저도 그래요. 네. 하지만 저 올랜도 블룸이 아닌 관계로 예쁜 여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좋아하기만 하죠. 이게 그 미란다 커가 이제 이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마고 로버라는 여자하고 또 만나는데 네. 이 여자가 누구냐면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서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상대역으로 나왔던 배우입니다. 정말 눈부시게 예쁜 금발 배우인데 네. 특히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둘이서 또 사귀었던 적이 있었던 인물이래요. 그래요? 근데 올랜도 블룸이 그러니까 여자하고 만나다가 제가 보면 그러니까 트로이의 역할을 너무 이렇게 그 내면 연기를 하는 메소드. 메소드. 매주 나오네요. 메소드 연기.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안 되나 봐요. 안타까워요. 네. 저는 사실 파리스라는 캐릭터도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 내에서는 좀 존재감이 없어서 안타깝긴 했었습니다. 이 전쟁을 발발시키고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쏴서 그리고 그렇죠. 아킬레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연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영화 내에서는
좀 그렇게 심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었어요. 하지만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부럽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부러워요. 과거이네요. 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웠었네요, 저도. 네. 자, 그리스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스 네. 로마 신화도 상당히 유명하니까요. 근데 영화 소재로 정말 끊임없이 나오죠. 뭐 제가 봤던 영화만 해도 정말 뭐 10손가락 다 접어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신화 그러게요. 얘기만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다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네네. 어쩌면 인류 문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토리는 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나온 것 같아요. 그 기원전 시대. 그렇죠. 인간의 삶은 기원전이나 기원 후 지금 이제 21세기나 네. 비슷합니다. 치정 관계에 얽혀 있고요. 예쁜 여자 좋아하고요. 결국 전쟁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무슨 대의 명분을 따지지만 네. 결국은 복수이거나 또는 원한이거나 네. 뭐 또는 종교이거나 또는 여자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결국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본질이 다 등장했고요. 오히려 그 본질을 이제 와서 새롭게 이야기를 꾸민 것보다 우리가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인문학 얘기 많이 하죠. 네. 인문학도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 대부분이 완성이 되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학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처음으로 또 깊이 있게 했던 시대여서 그 시대를 자꾸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참 닮아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네. 옷과 또 뭐 모습들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과 뭐 사실 그리스와 로마는 되게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나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지금과 닮은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 속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트로이에서 네.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복장을 하고요. 네. 사막에서 휴대폰을 받고 있는 사진. 컷이 있습니다. 사진이요? 네, 참 멋진데 보면 기계는 바뀌었어요. 네. 우린 휴대폰으로 소통할 뿐이지만 복장, 생김새, 하는 짓 다 그냥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와 똑같다? 네. 아, 그 사진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진 보면서 야, 뭐 이거 오게티구만? 막 이랬을 텐데 영화에 나온 건 아니지만 네. 해석이 자, 좋은 거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스 이야기 키워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아쉽지만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수고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2부 끝곡으로 바스티유의 이카루스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책들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이별 장면
퍼내고 퍼내도 차오르는 우물처럼 들어도 훌륭한 노래들이 남아있는 그 시절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캔에도 끝없이 황금이 나오는 금맥 같은 시대죠. 90년대 열광했던 노래들을 다시 들어봅니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5258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싶네요. 그가 남긴 마지막 노래라 더 슬프게 느껴지는데요. 이분의 목소리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힘이라고 할까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이 노래 상당히 가슴을 울리는 노래 중 하나죠. 고세훈님, 지금은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정재영씨. 이분 원래 베이시스의 멤버였잖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베이시스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아? 하고 물었더니 소녀시대의 유나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네요. 이럴 때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오랜만에 원곡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 유나 씨가 콘서트에서 불렀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이 노래 불렀었는데 저 콘서트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예뻤었어요. 되게 누가 되게 부럽네요. 네, 베이시스의 노래죠. 원곡은. 최재신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OST 이신의 나의 너에게. 장동건, 한석규, 전도연 이분들이 아직은 큰 별이 되기 전에 모두 이 드라마에 나왔었죠. 90년대 대학생들의 꿈과 낭만을 그렸다고 했지만 현실과는 많이 달랐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이 함께 출연하셨었군요. 장동건, 한석규, 전도연. 와, 대단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드라마는요. 원래 다 뭐 현실을 그린다, 뭘 그린다. 그렇지만요. 다들 좀 왜 드라마겠어요. 현실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연들이 이어지고 그런 게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이 중에서 고세현님이 신청하신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먼저 듣고요. 최지신님이 신청하신 이신의 나의 너에게 듣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리고 이신의 나의 너에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1930님,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한참 사춘기였던 중학교 2학년 때 옆반 여자애를 좋아해서 이 가사를 적어서 연애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그날로 제가 걔한테 편지 보냈다는 게 전교에 소문이 났어요. 그때 너무 창피해서 학교 가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할 때마다 혼자 킥킥거리네요. 순진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기억 다들 있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옆반 친구. 왜 좋아하는 내 반에 없고 옆반에 있지? 우리 반에 있으면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조용조용 이렇게 할 텐데 옆반이어가지고 놀림당하고 괜히. 저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연애편지? 아니 고백편지.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서랍을 따로 만들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못 믿겠죠? 제가 서랍이 따로 있었습니다. 3칸짜리 그 책상 서랍 맨 마지막 칸 제일 넓은 거 그거를 편지 서랍으로 썼었어요. 거기에 막 교환 일기장도 막 모아놓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갔지? 4911님 안드리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Time to Say Goodbye 90년대 노래잖아요. 폴포츠가 부른 노래도 유명하지만 사랑이 아빠 추성훈 씨가 비장하게 경기장 입장할 때 깔리는 노래이기도 하죠. 한번 틀어주실래요? 하셨습니다. Time to say goodbye 이 노래죠. 많은 분들의 귀에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1930님이 신청하신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그리고 이어서 4911님 신청하신 곡 안드리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같이 부른 Time to Say Goodby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s that rage in my head, you make sense of madness when my sanity hangs by a thread.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Quando sono sola sogno l'orizzonte e mancano le parole. Se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 manca il sole. Se non ci sei tu con me, sì. Le finestre mostra tutto il mio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그리고 안드리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부른 Time to Say Goodby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6411님 영원한 실장님 역의 이현우 씨 스탠드 마이크 앞에 두고 꿈이란 노래를 부르면 많은 소녀들이 깍깍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 누나였거든요. 맨날 현우 오빠랑 결혼한다더니 이현우 씨랑 단 한 군데도 닮지 않은 매형이랑 결혼했어요. 누나가 좋아하던 이현우의 꿈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나의 팬심을 이렇게 라디오에 공개적으로 공개해 주시다니. 실장님이셨군요. 이현우 씨가. 제가 생각하는 실장님은 권상우 씨. 제가 생각하는 실장님의 이미지는 권상우 씨네요. 최지우 씨가 계속 실장님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권아로님, 최창민 짱 신청합니다. 이 노래 진짜 좋아했었는데 최창민 씨는 정말 잘생긴 외모로 어린 제 마음에 불을 지핀 가수예요. 언니랑 같이 최창민 오빠가 선전하는 치약을 사겠다며 마트에서 엄마께 어리광 부리던 게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테이프로 들었었는데 가사를 손으로 이렇게 딱
다 받아 적으며 멈췄다가 되돌렸다가 다시 듣고 가사 적고 이렇게 해서 노래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좋았는데 그때 참. 이정수님, 90년대 노래하니까 슬픈 언약식이 생각나네요. 터프가이라는 별명이 있던 김정민 씨가 불렀는데요. 제가 이분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그땐 내가 더 잘생겼지 무슨 소리야 했는데 기분은 좋았어요. 저와 닮은 김정민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다 이렇대요. 다들 자기가 보통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정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김정민 씨 잘생기셨죠. 진짜 잘생겼고 뭐 남자다운 이미지잖아요. 의리 있으신 것 같은 그런 의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저도 제가 보통 이상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누가 못난 거야? 그럼 남자는. 6144님 듣고 싶다고 하셨던 노래 이현우의 꿈 먼저 듣고요. 이정수님이 신청하셨던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Kick it.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이현우의 꿈 그리고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있죠. 8248님 핑클이 리메이크한 노래기도 하죠. 선우용료 씨의 딸 최연재의 너의 마음 내게 준다면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이 노래가 제가 이용하는 음원 사이트에서는 사용 계약 협의 중이라 못 듣거든요. 푸른밤 도와줘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이거 되게 사용 계약 협의 중이면 되게 아쉬운데 진짜 듣고 싶은데 막. 저도 그런 노래가 몇 개 있었습니다. 0023님 윤미래 씨가 속해 있던 여성 듀오 타샤니의 하루하루 틀어주세요. 그때 첫사랑한테 배신당하고 매일 이 노래만 들었는데요. 나중에 이 노래 불렀을 때 윤미래 씨가 19살이었단 얘기 듣고 또 한 번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29살이 부른 것 같이 애절한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셨습니다. 인생은 원래 배신의 연속입니다.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저도 배신했어요. 자,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8248님이 신청하신 최연재 너의 마음 내게 준다면, 그리고 0023님이 신청하신 타샤니의 하루하루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vivre sans toi. Je pense à toi chaque jour. Et tu le nourris. Je veux te faire tout maman et mon amour. 혼자 있어도 나 슬프지 않아.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니. 하지만 깊은 허전함은 추억이 채울 수 없는데.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최연재의 너의 마음 내게 준다면, 그리고 타샤니의 하루하루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1072님,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주제곡 렘브란트의 I will be there for you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셋 여자셋이란 시트콤의 원조라고 할까요? 저도 대학교 때 이 시트콤 보면서 영어 공부한답시고 공부는 안 하고 배 잡고 뒹굴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웃겼죠? 하셨습니다. 진짜 재밌는 시트콤이죠, 이 프렌즈. 저는 그 캡처된 것들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진짜 웃겼다 뭐 이렇게 돼서 예전에 많이 보여졌던, 방영됐던 그 시트콤이죠. 남자셋 여자셋은 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진짜 그때 누구 나왔지? 되게 그때 상당히 유명했던 분들 나오셨잖아요. 송승헌 씨 나오시고 이의정 씨 나오시고 맞아, 신동엽 씨도 나왔죠 거기. 맞아, 아 참 재밌게 봤었는데. 3447님, 스팅,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이름만 들어도 입이 벌어지는 세 가수가 함께 부른 곡이 있어요. 영화 삼총사의 OST All for Love. 코믹하게 그린 영화도 좋아했지만 OST를 더 좋아했어요. 이 곡 신청하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가수 셋이 함께 노래를 했군요. 그러면 이 두 곡 들어볼까요? 1072님이 신청하신 렘브란트의 I will be there for you,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 스팅, 로드 스튜어트가 같이 부른 All for Love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No one told you life was gonna be this way. Your job's a joke you broke, your love life's the away. It's like you're always stuck in second gear, when it hasn't been your day, your week, your month, or even your year. But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When it's love you give, I'll be your man of good faith. And in love you live, I'll make a stand, I won't break. I'll be the rock you can build on. Be there when you're old, to have and to hold. When there's love inside, I swear I'll always be strong. Then there's a reason why I'll prove to you we belong. I'll be the wall that protects you from the wind and the rain. 오늘 방백.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쥔 주먹의 신념이
가진 것의 전부라고 말한 시절엔 겁먹고 낡아버린 모두를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날 걱정하는 듯 말하며 네 실패를 숨겨도 돼. 다치기 싫은 마음뿐인 넌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 말하지. 비겁함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 너 대신 흉터를 가진 모두에게 존경을, 그리고 이겨낸 이에게 축복을.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멈춰야겠으면 지금 멈춰. 우린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 이센스가 피처링한 프라이머리의 독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랩이라 길어서 일부분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힙합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깨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일들을 가사로 자주 만들죠. 그 중에서도 이 노래 가사가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소개해드리려고요. 프라이머리의 독 보내드립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Yeah. 시간 지나면 지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나를 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다.